안녕하세요. 저는 EM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건축 스튜디오에 출강하고 있는 김은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텐데 이거를 몇 마디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는 어떤 건축가입니다 하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로서는 관계를 탐구하는 건축가 이렇게 요약을 저희끼리 나름대로 그래도 제일 가깝지 않나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집중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포인트를 잡고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정직함인데요. 건강하고 정직한 건축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게 이 이제 대지 건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축될 대지가 있고 기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있죠. 뭐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형상화시키는 조건들이 어느 순간 이제 맞아 떨어지는 지점 그 관계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그게 어떤 형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나면서 형태가 그대로 건축화되는 작업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이제 건축을 하는 작업을 해온 것 같습니다. 공간과 사람, 건축과 도시 계속 그 관계 속에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탐구한다는 말이 좀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지어지는 그 실시 설계까지 좀 총 다 빨리 배워보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어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작은 아뜰리에 사무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거기에서 했었고 첫 번째 대구건축이라기 소장님께서는 디테일을 만들 때 건물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게 벽돌하고 창호하고 만나는 방법, 벽돌에 나무 지붕이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스케치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빨리 그 디테일을 내가 한 건물을 디테일을 만들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조병준수 건축연구소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아무래도 에피소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좀 와 힘들었다 건축이 힘들다보다 이 장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서 결부가 돼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병 소장님 사무실에서는 강화도에 이제 우리마을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걸 하면서 헬렌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마임 비전 빌리지라고 굉장히 큰 단지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까지 같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차례로 이어지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조변 소장님 사무실에서는 소장님께서 워낙에 이제 재료의 물성이나 질감을 이용한 디자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강화도 이제 우리마을 같은 경우가 건물이 크진 않습니다. 작은 채플이 있는데 그거는 흑벽돌로 만든 거고 또 식당은 철골이고 콘크리트 건물은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직업을 배워서 직업 훈련소 같은 이제 수업을 하는 건물이고 기숙사는 이제 원형인데 종목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었어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에 요새 그 나무 문양이 많이 들어간 그게 이제 시켜서 요새는 많죠.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를 연구를 했었어요. 나무 무늬가 있는 송판을 태워서 불로 그러면 이제 건조가 좀 되면서 타잖아요. 그럼 브러쉬로 긁어내요. 그러면 그게 콘크리트에 찍혔을 때 무늬가 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목구조가 방갈로를 위한 그런 것들만 있을 시절인데 조변 소장하고 이제 같이 이 목구조를 배우러 다녔어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저희는 포스팅 빔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중목 구조로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접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뭐 목구조 계산할 수 있는 구조 기술사도 많이 없던 시절에 그러면서 맨발로 배웠던 이제 목구조가 사실 그 뒤에 굉장히 나무 작업, 목구조 작업이 많은 게 아마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기숙사 동그란 부분을 헬렌 박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헬렌 선생님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안을 골라서 그걸 같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잘 됐었어요. 또 헬렌 박사님은 조경을 또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땅하고의 관계에서 쉐입 같은 또 비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업하기에 좀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전 빌리지가 굉장히 2, 3만 평, 지금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조건에 이제 구석구석에 이렇게 지나가면 산책하다가 만나서 쉴 수 있는 쉘터, 뭐 미니바, 이게 다 사실 건물이 아닌 것도 있죠. 조경 시설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 중에 이제 벌써 2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좀 감흥이 남아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리팅 가든이라고 처음에 이제 마음연수원에 오신 분들을 이제 리셉션하는 홀인데 그게 그 지금은 약간의 호수에 이렇게 떠 있는 글래스 박스처럼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처음에는 거기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작은 연못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 같이 조경 작업해 주셨던 정현선 선생님께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니 건물까지 쭉 연못을 확장해 주신 거예요. 그 단지에는 장비가 다 있거든요. 나무도 빨리 심고 그러니까 조경을 워낙에 이제 잘 해주시니까 그 건물이 공공건축물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드라마 있죠. 재벌이 나오는 유명한 드라마에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또 관리도 잘 하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리에에서의 경험은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용감하게 사용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쉐입이 그 자연하고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훈련이 안목이나 이런 그러니까 손작업들이 훈련이 되게 해줬던 과정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게 조금 드러나는 공공건축이 드러나는 작업은 이제 정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다음 버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아틀리에에서는 땅을 잘 읽어야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 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땅은 땅의 그런 물리적, 지형적,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장소성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이제 춘천교대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이 절대 민간 건축, 개인의 건물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는 목적성이 있지만 목적성이 없이 보여지는 거고 그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건축가들이 일반인들이 모르게 해줘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쉽게 얘기하면 외관하고 우리 저층부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기본적이고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할 때도 조금 그게 녹아있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목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 선습소, 그러니까 공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문화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본부 뒤에 보면 지금 이게 문화예술 진흥원으로 쓰고 있나요? 그 시작할 때 방송대 땅 옆에 국제교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매입을 장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동시에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지형, 그러니까 대학로에 이제 낙산에서 오는 지형의 축에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대학로라는 이게 정남북 서울 경성대를 지으면서 건물들이 이제 이 축에 맞춰서 정남북 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살짝 틀어져 있는 관계가 이제 이 땅에서 바로 시작점인 거예요. 두 축이 이제 충돌을 하는 지점이었어요. 마주하는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의 축하고 이제 도시에서 바라보는 축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건물에 녹아 있는, 그리고 골목길을 다 이어야 되겠다. 방송통신대학교 이름이 그 코리아 내셔널 오픈 유니버시티예요. 오픈이니까 누구에게나, 이게 지금 전 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갈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실이 없는, 거의 이제 대부분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대학 본부인데 강의실이 없고 교수 연구실이 이제 대부분이 행정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 독특했었어요. 그래서 이 적층하는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행정존, 또 교수존, 또 공공한테 내줄 존, 뭐 이렇게 관리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게 섞이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거기서 관계 속에서 맺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마스터 플랜하고 이제 같이 보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대학로에 이제 재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구 단위가 처음에 생겨서 대학로에 이제 벽돌 건물들을 유지하는 도시 계획상의 이제 규제가 이제 생겨서 적용이 된, 굉장히 빠른 단계 적용이 된 건물이어서 외부는 그 벽돌이 강조가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상상이 안 되는 이 두 축이 만나는 나트륨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시에 대면하는 공공성하고 이제 안에 프로그램이 또 재해석이 돼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제 공존을 하는 개념으로 이제 풀려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가 서울이 성장을 하면서 도시 재생을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사실은 그 도시의 품질을 만드는 거는 건축가 같아요. 그 도시의 공간을 만지는 건 사실 건축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또 하나의 그러니까 도시의 저층 공공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사실 건축가들이 만들어줘야지만 생겨나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9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저기 월드컵 공원도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마포구만 생각을 해도 다 공사장이고 고수부지 공원도 없었고 월드공원도 없었고 다 없었는데 지금은 공원시설 많죠. 지금 그 유명한 웬트럴파크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도시 사업인 것도 중요한데, 그거야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디테일을 만들어줄 때 도시 공간의 퀄리티가 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가들이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교보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저랑 떼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상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거는, 이거는 순전히 운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저희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건물이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을 했고, 또 교보라는 기업이 또 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면서 또 건축에 비용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아마 기업이 잘 하셔서 그냥 상을 많이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건축가라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교보생명이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해외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본사 사업을 또 지었고, 또 이제 마리오 보타세마오 작업은 거의 다 그 세라믹 타일을 구조적으로 형태를 다시 만들어 찍어보고 하는 과정을 하니까 그런 열정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보 저한테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는 그 7개 사옥이 지명 현상 설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정림해서 이제 그 일을 그래도 당선이 됐어요. 사실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놀랐던 거는 굉장히 그때 창립자께서 이 건축에 대한 열정이 건축가보다 더, 아까 마리오 보타랑 이거 다 찍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교보는 어떤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그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사 건물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저펠리 선생님이 그 일본 주일 미국 대사관을 거의 이제 외관상으로 비슷하게 이제 만든 건물이어서 국내에서도 조금 이슈가 됐던 건물인데 회장님의 이제 고향의 토양이 조금 붉으세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옛날 한옥 그러니까 흙하고 옛날 한옥 구조의 기둥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둥하고 이 흙벽 그 느낌이잖아요, 사장님. 그걸 연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 건물에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 보이시지 않았잖아요. 교보 건물을 보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 그 테라코타 톤, 그다음에 기둥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뭐 수평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발견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사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저펠리 카피본이 이제 미니어처 본들이 지방 사업으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해요. 왜냐하면 교보생명이라는 이제 교육보험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인 회사인데 이미지를 쉽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타입이 그 마리오 보타 시리즈, 벽돌 시리즈가 또 있는데 또 부산하고 대구에는 또 굉장히 힘있는 화강석 스타일의 또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작가가 하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이 카피본 타입들 있죠. 그러니까 시저펠리 본사 사옥에 이렇게 미니어처 타입들 7개 사옥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이제 그 외관을 바꿔볼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방법론상의 외관을 이제 어떤 스타일로 바꿀 것인가 하고 어느 규모로 바꿀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 미니어처들 이 사옥 내에도 또 똑같이 이제 구조 모드하고 층수가 다를 뿐 그 예전에 지하에는 항상 교보 문고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게 있고요. 그 광화문 사옥에도 이렇게 글판 그 입구에 기둥열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글판이 있잖아요. 이 기둥으로 입구성을 강조해 준 이 타입 이게 전 사옥에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사옥에 적용을 할 프로토타입을 똑같이 정했어요. 지하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입구를 어떻게 바꾼다. 일단 입구의 얼굴을 그러니까 저층부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몸체는 이제 사옥마다 조금 바꿀 수는 있는데 기준을 좀 몇 개 정한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제 배치를 정리를 하는 거죠. 저층에는 공공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으고 맨 마지막 층은 이제 이 설계사들을 위한 교육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목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옥상을 예전에 막 물테크닉 뭐 많이 있었는데 다 걷고 공원화 시켜서 교육장에서 연결을 좀 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토 이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다 정리를 하고 1단계가 이제 광주, 대전, 그리고 2단계가 인천, 전주,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영남권으로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단계별로 디테일이 살짝 그냥 보기에는 조금 경쾌해집니다. 첫 단계에 본사에 있던 수평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제 테라코타라는 교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 그리고 이제 광주 사옥은 그 수평선이 그대로 이제 기둥도 재해석이 돼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금 좀 안정감 있는 뭐라 그래 좀 투툼한 디테일들로 만들어진 대신 컬러를 바꿨죠. 회색 톤으로. 그리고 대전 사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타 선생님 계열의 이제 붉은 디테일에 이제 조금 더 재해석을 한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타입이 그래도 좋은 호응을 얻으셨고 왜냐면 그때 아마 그 두 작품은 회장님도 같이 지금 현재 회장님도 답사를 같이 마지막에 같이 가주셨는데 그러니까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보람을 좀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부산 사옥은 사실은 그 일대가 다 이제 규모공사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타워, 뭐 오피스텔까지 이제 서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다시 지을 각오에까지도 하셨었어요. 거기에 너무 혼자 뭐 빨간 거나 이렇게 두툼하게 있을 필요는 없어서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이 좀 더 올라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하나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교보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뒤에 혹시 아트룸이 있는 거 아세요? 1층에? 진짜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보 문고는 지하에 있잖아요. 지금 본사에 그 위에 아트룸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한 20m 높이에 한 15m. 근데 거기에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교보의 정신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숲 때문에. 근데 그 정신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같은 건물에 비례해서 인면을 아예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보라는 느낌을 남아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했으나 근데 그 정신 때문에 조금 저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제가 운이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드디어 목초가 나오나요? 응봉 숲속도서관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공용지죠. 공원에 이제 어느 지금 조금 잘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 책 쉼터로 바꿀 예정으로 하면서 그때 몇 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작점으로 2개가 응봉하고 아마 양천 공원에 있는 게 2개가 이제 나와서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동호태도학교 공벽 아래가 도로였고 그 주택단지였는데 그게 이제 어마무시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아파트 레벨은 이제 좀 낮고 지금 도서관의 자리하고는 뭐 거의 한 10m, 20m까지 차이가 나는 정도 레벨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기부 체납이 된 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굉장히 형식적인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다 많이 투자할 이유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 동호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조그만한 이제 벤치가 있는 쉼터가 있고 그다음 이제 타운 모양의 좀 넓은 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 다행히 이 길이 뒤에 응봉산으로 올라가는 그 정자로 올라가는 이제 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전에도 가보고 주말 시간에 또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랑 차를 마시면서 이제 좀 더 기다려 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가면 편하게 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면 잘 안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저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10m를 계단으로 또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대지 자체가 굉장히 긴 이렇게 사다리꼴이고 레벨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한 15m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평지에 이제 대면하는 공간들을 찾아주는 게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건물은 그 가운데 이렇게 타원 마당을 활용을 하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요새 BF라고 편의 시설들이 주차장하고 이동 동선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평지들을 연결을 해주는 이게 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평지를 찾아서 가급적이 많은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레벨들을 만들어서 지하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택시부터까지 오는 그리고 또 위에 레벨에서 이제 마당을 쓸 수 있는 메인 마당에서는 또 이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빨리 먼저 짓자 이게 좀 있었어요. 계약 협의하면서부터 이제 디자인 고민을 막 이미 좀 시작을 하고 설계도 좀 빨리 5개월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공사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 단축하고 이제 버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 구조를 제안했죠. 왜냐하면 이제 목 구조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풀스텐 빔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콘크리트가 한 층을 치고 양생을 하고 위에 방수를 하는 시간이 한
한 달 반, 두 달 걸린다 그러면 뭐 구조는 사실상 그때 이제 1층 필요한 콘크리트까지 올린 다음에 기둥 세우고 지붕에 방수하고 지붕 금속재를 마감을 하는 기간이 3주 만에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서가를 그러니까 이 기둥 간격하고 그다음에 이 포스트앤 빔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단순하게 이제 명쾌한 목구조 중에 이제 아이조이스트라고 구조용 목재가 있어 빔이 있어요. 근데 그 빔은 일반 제 단위가 6m라 그러면 그 친구는 거의 12m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양쪽 처마까지 11m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거죠. 특성 있게 이렇게 딱 하는 방법이 이제 목구조가 들어갔던 것 같고 숲속 도서관이기 때문에 또 나무하고 서가가 다 어우러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안타까운 거는 5개월 안에 건물이 다 끝났는데 경사가 심한 땅이라 나머지 작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식재도 해야 되고 이제 바닥 마감제도 다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 8월 달에 비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개월 걸렸어요. 9월 중순에 끝난 것 같아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인이 사실은 이제 도로의 경사로에서 올라오면서 도로 쪽에 앉고 이게 숲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디자인에서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안전 문제가 조금 걸린 거예요. 건물의 마당에 있을 때 이게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애가 늦게까지 어린아이들이 늦게까지 놀고 있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숲이 먼저 보이고 마당이 보이고 건물을 좀 뒤로 앉히는 게 어떻겠냐라고 바뀌긴 했죠. 이 경우에 무엇이 답일까 하는 고민이 신기하게도 지금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다 지어진 다음에는 그 잘 앉아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오픈하냐. 그러니까 이게 마당으로 이미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오세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습니다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그런 가시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건물이 도로변에 있어서 물론 필로티가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숲을 향하고 보이는 앞마당이 메인이 되고 뒤통수로 보여질 가능성이 또 없잖아 있었어요. 궁금하죠. 이거를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거가 또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건축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명쾌한데 전면을 위해서는 그래서 바라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게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사무실을 하면서 이제 공공건축 프로젝트도 하고 또 이제 강의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규모가 작아지면서 공공건축의 일정 규모가 되는 공공건축을 하려면 이제 현상설계 공모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 맞으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다분히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공공건축을 계속 하는 게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경제적인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발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거는 할 필요가 있으시다. 또 하나는 이제 공공건축 그 사전 검토를 위한 건축 기획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막 공사비 예산액이 작으면 건물을 줄이게 좀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사전 계획을 미리 해서 배치 방향들이랑 이런 관점들을 이제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적절한 품질로 나올 수 있는 작업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없었던 영역이죠. 사전 계획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생긴 게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이 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를 사전에
이 행정기관에 인식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어떤 건물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공공건축을 계속 꾸준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강의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중간에도 이제 일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가면 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달자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막 몇십 년 차이 나는 이제 제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한테 뭐 이때 건물들은 어땠었고 이때 무슨 고민이 됐는데 지금은 뭐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는, 아까 뭐 관점이 이제 제 교육에 녹아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중간자의 입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성장을 어느 한 가지를 계속 오래 하면서 성장이 되는 게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